중국과 대치 중인 대만이 가장 필요한 무기 대한민국의 손권 1급 잠수함 양안 관계 크로스레이션스로 표현되는 중국과 대만. 양안 관계라는 용어는 들어서 바로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알고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혹시 저처럼 잘 모르셨던 분들을 위해서 잠깐 양안 관계라는 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양안의 안자는 언덕으로서 해양과 접한 육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양안이라는 의미는 대만의 협을 사이에 두고 중국 대륙과 대만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상황을 비유한 것이죠. 서로 다른 정부가 들어선 이후부터 중국과 대만의 관계를 모두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지만 2016년 탈중국과 성향의 민진당으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중국과 대만의 관계는 급속도로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시진핑과 트럼프로 대변되는 미중의 힘겨루기까지 더해지면서 양안 관계는 더욱 불안정해지게 되었습니다. 2015년 1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대만 동포에 구하는 연설에서 통일을 위해서는 무력도 사용할 수 있다고 천명하면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언급했고, 이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최첨단 사양의 F-16이 66대와 에이브러햄 110대의 대만 판매를 승인합니다. 미국과 중국 같은 강대국들 간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면 대만 같은 약소국가의 미래는 그야말로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불투명함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양안 관계는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도 언제 그런 딜레마에 빠지게 될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고생을 하고 있지만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지렛대로 삼을 수 있는 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국의 국방 전문 매체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이런 상황에서 대만이 중국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무기 3종류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3가지 무기 중에는 대한민국이 만든 선원의 1급 잠수함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나머지 2가지 무기도 대한민국과 어느 정도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기사 원문을 살펴보고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원문은 노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중국의 군사력과 경제력에 극의 대만만큼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는 나라는 없다. 대만은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언젠가는 반드시 수복되어야 할 반역주의자들이 차지한 지방으로 항상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1949년 이후 대부분의 역사에서 중국은 대만을 무력으로 점령할 수 있을 만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 실제로 대만의 군대는 수십 년 동안 중국 본토의 군대보다 질적으로 우수했다. 나아가 미국이 중화인민공화국과 정식으로 외교 관계를 수립한 이후에도 다소 모호한 태도이긴 했지만 미국은 대만을 중국의 침략으로부터 방어해주겠다는 약속까지 했다. 이런 미국의 약속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뒷받침되기도 했는데 1990년대 중반 중국이 대만 주변으로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며 대만 정부를 위협하고 있었을 때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2척이나 되는 항공모함을 대만의 협에 파견하기도 했다. 중국의 군사력이 급부상하면서 그 여파로 대만, 중국, 미국 간의 역학관계가 급변하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집권 이후 대만에 대해 훨씬 더 공격적인 태도를 견지해오고 있다. 대만 주변에서 점점 더 빈번하고 강렬하게 벌어지고 있는 중국군의 군사 우려는 이런 시진핑 주석의 태도를 잘 대변해주고 있다. 수십간 두 자릿수의 국방 예산을 쏟아부은 결과 무서울 정도로 성장한 중국군은 현재 대만군보다 월등한 우위에 서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을 정복하는 것은 중국에게 그리 손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중국군이 대만을 침공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상륙작전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 대규모 상륙작전은 역사적으로 언제나 가장 성공시키기 어려운 군사작전 중 하나였지만 특히 정밀 유도탄과 스텔스 잠수함이 활약하는 현대에 들어서면서 난이도는 더욱 높아졌다. 대만 정부는 여전히 군사력 강화가 절실히 필요한 입장이며 해외에서 그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최선일 수도 있다.
군사력 면에서 훨씬 우세한 중국군으로부터 대만이 스스로를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해외에서 구입할 수 있는 중요한 세 가지 무기가 바로 여기에 있다. 대한민국의 손권이 1급 잠수함. 중국의 침략을 막기 위해 대만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반접근 지역 거부의 ATLD 전략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일본이나 베트남과 같은 다른 나라들이 정확하게 추측했듯이 중국에 대한 ATLD 전략에서는 잠수함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전통적으로 중국의 대잠수함전 능력은 상대적으로 매우 취약한 분야였기 때문이다. 이 기사에서 고찰되고 있는 시나리오에서 대만의 잠수함은 심해에 숨어 대기 중이다. 대만 침공을 위한 상륙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병력을 수송하는 수송선을 포함한 주요 중국 수송함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할 것이다. 혹은 미사일 시스템 같은 중국의 육상 타겟을 파괴시킴으로써 모국인 대만을 지킬 수도 있다. 여기서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드리자면 해역에 일정한 방어선을 설정하고 그 방어선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행위가 반접근 전략이고, 설사 방어선을 뚫고 들어온다 하더라도 집요한 공격을 통해 적 함선의 원활한 작전 수행을 방해하여 스스로 퇴각하도록 유도하는 행위가 지역 거부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해군 전력이 약한 쪽이 강한 해양 세력을 상대로 펼치는 해전 거부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에 대해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을 펼친다고 볼 수 있고, 반대로 대만이나 대한민국은 중국에 대해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중국은 이를 도련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중국 본토에 가까운 제2도련선의 경우 대한민국과 일본, 대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래 1도련선은 미국에 대한 중국의 방어선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일본, 대만 등의 협력을 얻어야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이 세 나라들은 미국의 강력한 동맹국들입니다. 즉 제1도련선은 사실상 중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라인이 되고 말았다는 뜻이지요. 중국이 진정으로 제1도련선을 방위 라인으로 삼고 싶다면 영토 분쟁과 중화민족주의로부터 발생한 주변국과의 갈등을 최소화 시키고 중국으로부터 위협이 아니라 지원을 받고 있다는 의식을 주변국들에게 심어줘야 합니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희박해 보이네요. 중국의 보복이 무서워 아무도 대만에게 잠수함을 판매하지 않으려 했기 때문에 대만의 잠수함 공격 능력은 최근 몇 시 동안 점차적으로 위축되어 왔다. 하지만 만약이라는 가상의 상황에서는 우리는 얼마든지 이러한 정치적 현실을 무시할 수 있다. 오래되지 않은 과거 상황으로 비춰보자면 비록 매우 낮은 가능성을 지니고 있기는 하지만 일본이나 유럽 국가들이 대만에 잠수함을 판매할 가능성이 그나마 높을 것 같다. 하지만 우리는 일본이나 유럽 국가의 잠수함이 아닌 대한민국의 잠수함을 도입하는 경우를 살펴볼 것이다.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일본의 소류급 잠수함은 대한민국의 손끝보다 훨씬 크고 능력도 뛰어나지만 그만큼 가격도 비싸다. 대만은 먼 거리까지 작전 운행을 할 수 있는 잠수함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크기와 능력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많은 수의 잠수함을 운영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 게다가 소머리급 잠수함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독일의 1.4형 잠수함을 바탕으로 한국에서 제작된 이 잠수함들은 길이 65m, 폭 6.3m의 수중 배수량은 1,800톤이다. 대한민국의 소년급 잠수함은 역시 한국이 제작한 한 체급 아래인 209형 장보고급과는 달리 LP의 인디밴드 브라포지션 공기보류 추진 시스템을 탑재해 장보고급에 비해 약 2배 정도 긴 시간이 2주 동안 잠항이 가능하다. 작전 심도도 400m, 최대 심도는 600m에 이르며 수중 속도는 약 20노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사용 잠수함에 탑재된 ISUS-90 전투 시스템은 선원이 잠수함으로 하여금 300개의 표적과 동시에 교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그리고 소머리 1급 잠수함은 순항 미사일로 무장하고 있어 대함, 대공, 대잠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선원 1급 잠수함이 이렇게 다양한 작전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들의 주요 목적인 중국의 전투 수상함이나 병력 수송선을 침몰시키는 것 이외에도 중국 본토에 있는 목표물에 대한 공격 임무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한국의 선원은 1급 잠수함은 사정거리 2500의 마하 1.5의 속도로 날아가며 스텔스 설계가 되어 있는 잠대지 미사일인 해성3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북한과의 분쟁 발생 시일을 이용하여 북한의 주요 미사일 기지를 타격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대만도 비슷하게 중국의 미사일 기지를 겨냥할 수 있다. 여기서 보충 설명을 드리면 외신 기자는 해성3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현무3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현무3 미사일의 함대지 버전이 해성2 잠대지 버전의 이름이 해성3로 명명된 것입니다. 사정거리 1,005km의 마하 1의 속도로 날아가는 순항 미사일이면 현무3인데라고 고개를 갸웃하셨던 분들께서는 이제 이해가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현무3의 사정거리에는 중국의 북경, 일본의 도쿄 그리고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까지 포함됩니다. 때문에 중국에서는 현무3를 엄청나게 비난했었다는 이야기를 제135화 북한에 가려진 한반도의 또 다른 미사일 강국 대한민국 편에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화면 오른쪽 상단의 느낌표 모양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국오도 미사일 방어 체계사드에 중국이 대만에 가하고 있는 가장 큰 위협 중 하나가 바로 광범위한 미사일 무기체계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사드는 대만에게 중요한 방어체계이다. 대만 국방부에 따르면 중국은 약 1,500개의 미사일을 항시 대만을 향해 조준하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 만약 중국과 대만 사이에 분쟁이 시작된다면 중국은 대만 상륙을 대비하여 대만 전역에 미사일을 비처럼 퍼부을 것이다. 대만을 겨누고 있는 미사일들의 숫자만 고려해본다면 중국 미사일로부터 나라 전체를 보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대만의 모든 병력이 똑같은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